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참 힘들었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장은 오르락내락합니다. 근데 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목요일이 아니었을까. 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리스크, 또 국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2,000명대가 예상된다라는 기사도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히 현재 시장에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조금 더 가득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오늘 코스피도 또 코스닥도 강하게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충격에 헤어나지 못하고 계셨다면 지금 이 시간 야인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내 종목에 대한 돌파구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빠르게 종목 진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투게더님 함께 하고 계시네요. 옷이 시원해 보이네요 하셨습니다. 내일은 좀 시원하게 우리 시장도 올라갔으면 좋겠죠. 노자성님, 요즘 주식 세일 기간이다라는 이야기도 올려주시고 계고요. 전현수님 반갑습니다. 민우진님도 오늘따라 또 확실히 종목 진단 빨리빨리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박충현님의 종목도 보이고요. 베네치아님, 스카이님의 종목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 진단 빨리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에메랄다스님의 종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CJ ENM이고요. 매수가는 165,500원, 비중은 40% 가지고 계십니다. CJ ENM 오늘은 146,8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나 시장이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오늘도 4% 넘는 강한 하락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너무 내려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는데 최근 7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2달 정도 지수가 종목의 주가가 좀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한 2만 원 정도 내려왔네요. 16만, 14만 원, 한 20만 원. 네. 그러면 한 10몇 프로 내려왔죠. 최근에 들고 있으면 이렇게 안 내려온 주식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보다 지금 내려온 게 안 내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CJ ENM을 사신 때가 아마 최근에 여름에 사신 걸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CJ ENM을 내려왔을 때 7월 달에 19만 원 갔다가 계속 내려와 가지고 8월 달에 사셨어요. 왜 그랬냐면 14만 원 주로 놀던 주식을 그때도 저희들은 뭐 좋다 그랬었는데 14만 원. 그러면 19만 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샀는데 빠진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사기 전에. 19만 원에서 이렇게 16만 원 왔을 때는 왜 빠졌을까요? 그럼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는지 보면 케이블 채널, TVN부터 쫙, M넷부터 쫙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엔터주구나. TV 관련된 종편, 이제 케이블 채널뿐만 아니라 엔터 관련된 그리고 여러 가지 광고 이런 걸로 또 주로 수익을 내는구나. 그래서 보면 엔터주들이 주로 코로나 이후에는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쭉 봄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되기가 6월, 7월 이렇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변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그런 수혜주들이 오히려 길어지니까 코로나가
피해주로 해서 다시 또 내려가는 거. 아, 길어지는구나. 빨리 회복될 거라고 코로나 해소돼서 뭔가 새로운 뭐 정상적인 활동이 될 걸 봤는데 길어지니까 주가도 당연히 그러면 사람들은 팔 거 아니에요. 그럼 팔고 내려왔으니까 19만, 16만 났으니까 기본적으로 아, 내려오면 빨리 다시 회복할 거라 생각해서 아, 최근에 올라간 주식만 본 거죠. 계속 올라가니까 그동안 보다가 내려오니까 이제 사야지. 그럼 또 금방 올라가는데 주식은 내려가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잘 못하신 분들은 그런데 보면 내려왔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차트를 모르고 사신 것 같은데 보시면 차트를 보면 그래서 공부를 단기 매매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 과거 이렇게 43만에서 17만까지 그렇게 반타작 이상 나고 나서 두 달 올라갔습니다. 두 달 올라가고 4개월 안 가고 5개월 잠깐 한 달 올라가 또 두 달 안 가고 그 다음에 좀 좋아졌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만에서 다시 27만 한 30% 올라갔어요. 그건 또 빠졌어요. 그러면 코로나 전부터 계속 빠졌거든요. 이게 2018년도. 자, 경쟁력을 잃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CJ, TVN도 있고 뭐 엠넷도 있고 OCN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 TVN이 종편 이렇게 해서 뭐 드라마 하면 TVN기 다 아주 인기 있어서 광고도 그걸로 집중되면 많이 좋았는데 지금 TVN 말고도 다른 채널들이 많아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도 요즘 종편에 TVN 말고도 뭐 TV조선이라든지 보면 뭐 있잖아요. 아니면 MBN도 그렇고요. 종편의 드라마도 인기가 있는 게 많거든요. 아, 저 경쟁자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TVN만 그래서 가격부터 이렇게 계속 빠진 거예요. 이거 2018년도 빠지고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새로 갖춘 게 없잖아요. 단순히 빠졌다가 좋아지겠지. 막연하게 초보자들 사서 올라간 거예요. 이런 거 사봤자 수익률이 몇십 프로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뭐 팔아야죠. 일찍 나와서. 이걸 모르시니까 내려오면 또 한참 동안 못 갈 거야 아마. 많이 빠졌다고 주식이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고 뭔가 좋아져야 물론 이제 현재는 워낙 코로나 정도는 안 좋아하는데 좋아지겠죠. 그죠? 그럼 다시 올라올 거야 아마. 올라오면 과거에도 두 달 갔다가 몇 달을 갔다가 또 올라오잖아요. 한 달 전 올라오면 목표가가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목표가는 박스권 다시 온다 하더라도 22평선에서 보시면 여기 정도 되거든요. 16만 3천 원 정도. 자, 그러면 지금 14만 5천 원 정도 이하에서 매수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매수 구간 들어가면 16만이니까 거의 한 10% 정도 내외는 반등을 해주기 때문에 수익이 나요. 그죠? 기다리면. 그런데 비중이 지금 40%잖아요. 계속 물 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럼 비중을 40%니까 이것은 14만 5천 이하 빠졌을 때 뭐 또 여유가 있다면 돈을 더 투자해서 사셔서 빨리 팔고 나오시고 그래봤자 수익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10% 20% 벌려고 그러는 거죠. 조금씩 벌어서 한 방에 깨집니다. 올해 다 깨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작년에 번 것을. 그게 작은 수익을 구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이런 주식은 투자할 주식이 아니에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꼭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보유했다가 16만 3천 원 가면 매도하고 나오셔서 본전할 걸로 보여요. 기다리면 본전하고 나오셔서 그때 다른 주식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물타기 하기에는 또 비중이 살짝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한 14만 5천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단가를 조금 더 낮추고 16만 원 선까지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한식사랑님 채팅창에서 보람님 오늘 어깨뽕을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조금 죽여볼까요? 자, 이렇게 좀 달래주고 투게더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남극곰님도 인사하고 계시고요. 나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 전현수님이 어제 FOMC 회의록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 시장도 많이 빠졌고 전문가님 간단하게만 FOMC 회의록 간단하게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테이퍼링, 단계적인 자산 매입 축소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잭슨홀 미팅 이제 다음 주 26일 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음 달에 FOMC에서 어느 정도 일정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매파적으로 강력하게 테이퍼링을 해야 되고 지금도 늦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올해 4분기에서는 자산 매입 축소를 프로그램을 딱 진행이 들어가야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정상적으로 경제가 잘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회복을 됐는데 회복돼서 이제 자산 매입을 더 이상 이제 축소를 한 단계별 축소해 나가서 내년 말 정도에 금리 인상이 들어가게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코로나가 정상화될 수 있으니까 백신이 이제 다 맞고 있으니까 그러면 코로나가 정상화 해소가 되면 공급이 축소됐다. 공급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던 정상적으로 물가가 내려가니까 그러면 금리는 아직은 천천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면 긴축이 들어가는 거죠. 일종의 긴축의 계획이 발표되는 거죠.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라와서 주식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투자자들도 그렇고 돈을 조금 현금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려갈 거 매도를 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익을 확정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도 안 사거든요. 그러면 주식 팔아 금을 사는 게 아니라 금까지도 안 사요. 많이 올라서. 그래서 현금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해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특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빠지냐면 독일은 안 빠지고 좋거든요. 독일은 왜냐하면 경기 회복 아주 잘 돼 좋아요. 지표가 소비 지표도 그렇고 전체 제조업 지표가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거예요. 경기가 아주 우려가 없는데 우리는 경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우려가 있으니까 돈을 우리나라 투자했던 채권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주식도 그렇고 외국 투자자를 팔아가지고 일부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돈을 빼는 게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잖아요. 이게 보면 돈을 빼는 게 왜 뺄까 생각해 보니까 장기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그 일종의 한 몇 군데 펀드 일부가 자산을 축소해서 돈을 인출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래서 우리 시장은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 테이퍼링이라든지 그로 인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시장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투자의 신에서 또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께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유튜브에서 여름이 온다님의 종목입니다. 이제 닉네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온다로 바꿔볼까요? 종목은 서진 시스템 가지고 계시는데요. 매수가는 47,300원, 비중은 15%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서진 시스템. 역시나 오늘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죠. 4% 넘게 빠졌고 37,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4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그 위에 좀 계속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셨을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이 5G 관련해서 서진 시스템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서진 시스템은 5G 관련 통신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진시 통신주를 지금 사서 몰리신 분들은 올해 사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식 안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2016년도부터 통신주를 사야 되거든요. 16도, 17년도, 18년도 평창올림픽 전에 평창올림픽 때 시연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 전에 사고 있으면 아무거나 통신주를 사도 몇 배는 기본 먹어요. 10% 20%가 아니라 몇 배, 10배씩 갔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10배 가고 나서 남들이 10배 돈 벌었다니 이제 들어가는 것도 작년에 잠깐 들어가면 돈이 벌 수 있었는데 그것도 올해 들어가는 것은 통신 5G가 끝나가잖아요. 거의 다 깔렸어요. 대다수 여러분 5G 폰 쓰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 강 케이블은 옛날에 다 깔았고요. 중계기도 다 깔았어요. 실내까지 다 되는데 서울시내 안 되는데 어디 있어 5G? 전국에 5G가 이제 확보된 게 한 80% 가까이는 건력을 다 커버가 됩니다. 이렇게 5G로 고속도로 가도 5G예요. 벌써 몇 년 동안 다 깔아가지고 난리가지고 장비 들어가 했는데 이제 와서 투자를 하겠다고 가격을 보니까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아마 5G가 그동안 계속 투자한다 네. 한다. 이제 하반기에는 투자가 본격화될 거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제는 주가가 많이 내려갔겠구나 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그러니까요. 가격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장비가 이제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 때는 이제 장비가 별로 못 들어가 뭐 실내 실외는 하도 되잖아요. 중계기 강대에 해도 설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집안에 들어가서 아파트 안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하려니까 뭐 마스크 쓰고 뭐 못 들이고 한데도 있고 그래서 빨리 이게 안 됐어요. 그죠?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중계기도 이제 빨리 실내도 깔고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애널리스트도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럼 좋아진다. 그보다도 이것은 장기 좋아지죠. 그죠? 그런데 그 전에 주가란 게 작년까지, 그 전까지, 2019년까지 5가 완전히 다 깔렸을 때 실적까지 예상해서 주식이 다 반영됐는데 남들은 훨씬 더 빨리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내려와서 가격만 반등하면 끝없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 그럼 앞으로 코로나가 정상화되고 2년 뒤에는 장비가 5 하나도 안 들어가요. 다 적자납니다. 대다수가. 이 통신 장비주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 실적이 나올 때 통신 장비주를 사는 게 아니라 실적이 적자나 가지고 다시 6G로 5G 끝나고 6G로 간다면 그때 6G 하기 전에 통신주를 막 걷어놓는 겁니다. 적자가. 당연히 흑자가 날 거 아니에요. 중계기 많이 들어가면 6G로. 근데 이제 중계기가 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보다는. 그러면 중계기 관련된 시스템도 솔루션도 덜 들어가요. 당연히 실적이 나빠진 게 정해져 있어요. 저 회사는 앞으로 나빠질 거다 2년 뒤에. 그런데 그 회사를 사가지고 내가 돈을 투자해 놓으면 원금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제가 위험한 지역 잘 모르면 들어가지 말라는 게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진 시스템이 앞으로 좋아지고 실적이 좋다 하지만 미래가 나빠질 게 정해져 있는데요. 올해는 뭐 내년에는 잠깐 좋아지겠지만 그래봤자 과거에 큰 시세는 10,000원짜리가 50,000원까지 5배가 올라갔는데 이제는 고점 못 뚫는 거죠. 57,500원은.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잠깐 반등한다 하더라도 코로나 해소되고 더 이상 가려면 그 이후에 내년에 가려면 2023년도 더 좋아지는 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불투명하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물린 사람 팔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47,000원 지금 보세요. 47,300원, 37,000원 원이나 빠졌어요. 물론 20%대 요즘 뭐 소형주 갖고 거의 다 빠졌지만 그러면 빠진 게 중요한가? 올라갈 근거, 즉 확실하게 미래가 보장돼 있다면 내려 더 사면 돼요. 15%니까 30%, 50%가 사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확실히 보장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물을 못 타는 거죠. 물을 타고 싶으면 지금보다 더 빠졌을 때 한 번 더 폭락하면 저점이 34,000원대거든요. 그래서 34,000원대까지 오면 그러면 34,000원, 5,000원 오면 그때 15% 갖고 있으니까 자 이제 다시 15% 더 사면 34,000원, 47,000원이니까 6,000원 정도 단가, 41,000원 단가가 나옵니다. 4만 원 초반. 그러면 그 목표까지 가는 거죠. 반등할 때 이렇게 보시면 그럼 그 43,000원, 34,000원 이하에서나 그 내외에서 타면 15%더 사, 30% 사서 반등할 때 목표가 하고 나오면 4만 원 정도, 41,000원 목표, 4만 원 정도 목표가 오면 내 본전은 팔고 나오셔서 앞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그런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항상 종목이 지금 손해나고 안 나는 거 별로 중요. 다 뭐 대다수 소형주하고 다 손해나 있어요 현재. 근데 그보다 손해나는데 기다리면 본전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본전이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미래가 보장된 거죠. 실적이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기업에 내가 주식을 사는 건 돈을 투자해 주는 거잖아요. 투자해 주는데 담보를 받고 해줘야지. 모르는 사람한테 가다 좀 아는 사람한테 돈 빌려줄 때도 잘하는 사람한테 빌려주죠. 신용 있는 사람. 아니면 신용이 별로 그냥 대충 아는 사람한테 돈 안 빌려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돈 떼이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의 실적이 보장된 것은 실적을 담보를 하고 내가 투자를 해주는 거죠. 주식을. 근데 실적이 미래의 불투명한 담보가 안 돼 있는 것은 내가 또 담보도 안 받고 돈을 투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손해가 나는 겁니다. 꼭 이렇게 생각하셔서 조금 더 2, 3년 뒤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주식으로는 물리면 더 사면 되지만 이런 것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등 시 4만 원 정도 가면 좀 절반 정도 손절하든지 아니면 확 내려가면 물 타서 번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이미 예상되는 5G에 대한 미래를 모두 다 반영한 주가이다. 이를 뛰어넘을 미래 성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 그려주셨습니다. 매도 의견 드렸고요. 가격 전략 함께 전해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셔서 빠져나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PJS, PCS79님 반갑습니다. 또 존버왕님도 오셨네요. 병아리님도 반갑고요. 할 수 있다님 반가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네이버 TV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닉네임이 나이네요. YN텍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4,270원, 비중은 20%입니다. 폐기물 실적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추가 매수 가능한지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 YN텍 폐기물과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 계신가 봐요. 추가 매수까지 고려를 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YN텍이 오늘은 13,500원에 거래를 마쳤거든요. 아마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YN텍이 이제 호남 쪽에 폐기물 1위 업체인데 이 레메콘 회사와 합병하면서 레메콘 관련된 실적이 안 좋거든요. 왜냐면 원자재가 워낙 올라간 상태에서 마진이 별로 없어서.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금방 여기 보면 차트 이렇게 나온 게 보면 차트 볼까요? 차트 보면 연결 기준으로 보면 네. 연결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 작년부터 줄었어요. 10%. 매출도 3%밖에 안 늘었어요. 그럼 이 회사는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연결 기준으로. 그런데 단독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폐기물 관련되는 그래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5% 늘었고요. 이익이 12%밖에 늘었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그 폐기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고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별로 없었어요. 경쟁력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레메콘 관련된 합병한 것은 오히려 안 좋게 나오고 마이너스 나왔잖아요. 2분기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마이너스 나왔다는 연결 자회사들이나 연결 기준의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았든지 본업이 안 좋더니 본업은 플러스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폐기물 폐불 가면 너나 없이 그냥 사가지고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설 폐기물은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건설이 나빠지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죠.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그 전에부터 좀 실적이 나아지고 올라왔는데 이 9,000원 만 원에서 저 위에 18,000까지 가요. 그럼 이제는 이 정도의 실적 18,000원 갔을 때 지금보다도 시가총액 거의 뭐 3천억 정도인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적정주까지 다 갔다 내려온 거예요. 그럼 추가 상승률이 적은 거죠. 그래서 주식은 빠지고 있죠. 고점에서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럼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지지선까지 내려왔으니까 추가적인 상승해서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14,270은 오히려 손에 나 있는데 뭐 큰 손실은 아니지만 반등할 때 팔고 나오시는 게 좋고요. 그 반등 목표가는 14,700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셨을 때도 수익률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보면 올라갔다 있잖아요. 18,000 이렇게 갔다가 4월 달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제가 4월 달 하순이 5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건자재 경기 민간주부터 4월, 5월 실적 나올 때부터 좀 팔고 그 다음에 7월 달까지 다 나와야 된다고. 근데 오히려 사고 있잖아요. 깨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업황 전망을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 15,000대에서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주식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단타 매매하고 싶으시면 차트를 배우시든지 차트를 안 배우면 옛날부터 좋은 거 사가지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든지 둘 중에 한 개는 해야 되죠. 그건 차트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세요. 14,000 여기서 14,700원 잠깐 오르니까 많이 빠졌네. 18,000원 14,000원에 빠졌네. 그럼 4,000원 올라가면 수익이 얼마야? 계속 추세 하락 중인데 올라갈 거 기대하니까 그런 거죠. 또 빠졌잖아요. 장도 나쁜데. 그런데 여기니까 많이 빠진 것 같잖아요. 한번 차트 볼게요. 주봉 차트 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월봉은 이제 반등을 하면 다시 또 밑에까지 옵니다. 이거 11,000원대까지. 실적도 별로 안 나왔고. 그럼 반등할 때 팔아야 되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반등할 때 15,500원이고요. 15,500원 목표가고 장기적으로도 주봉 차트로 보면 반등시 팔아야 되니까 14,700원이에요.
일봉으로 보더라도 반등할 때 팔아야 되니까 14,5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손해 정도 본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전 가면 다 팔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빠졌으니까 보유했다가 본전 가서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N텍이었습니다. 종목 선택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있네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이 반등 타이밍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민돌님 반갑습니다. 추운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하셨는데 며칠 전에도 이런 인사 함께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 다시 좀 시장에 힘을 내줘서 우리 채팅창에 오늘 저도 수익 봤습니다 하는 댓글들이 좀 가득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민돌님 혼날까 봐 안 물어보고 눈팅만 해야겠어요? 아니에요. 혼날 땐 또 혼나고 우리 또 빨리 또 끊어낼 땐 끊어내야 되는 거니까 용기 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혹시 지금 TV 켜져 있다면 TV 잠깐 꺼주실 수 있을까요? TV를 꺼야 될까요? 네, 전화로 저희 네, 이야기 나눌게요. 알았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SK 이노베이션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매수가 25만 원이고요. 네, 예, 비중은? 15%예요. 15%. SK 이노베이션 25만 원에 15%. 예, 예. 알겠습니다. 약간 좀 손실 구간에 계신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그전에도 네. 박사님 강의만 듣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계속 해봐도 그 분할 이후에 네. 좀 연결 좀 했으면 했는데, 이게 아, 오늘 비로소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리면서 좀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해결책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노베이션. 예, 그래서 이제 분할이 이제 발표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다른 2차 전지로 바꿔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정말 예. 간절함이 느껴지는 통화이네요. 자, 우리 예, 박사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아이고, 방송 많이 박사님, 보신다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 너무 방송 반갑- 보시고 이걸 갖고 있어요? 제가 예? 계속 팔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SK이노베이션은 분할한 뉴스 나오기 위해서 팔아가지고 예, 저희도 팔아가지고 29만 원에 사서 단타로 잠깐 들어갔는데 물렸어요, 저도. 그래서 예. 27만 원 내에 팔아가지고 에코프로빔 21만 대 들어가서 예. 다 회복하고도 먹고 나왔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요 방송까지 하면서도 SK노 26만 원에도 팔았다 우리는 팔고 에코프로빔 그때 들어가도 되는 건데 지금 자꾸 시청자님은 제 방송을 봤다는데 제 보면 전문가를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저 전문가는 어떤 식의 얘기하는지를 듣고 저 전문가 얘기 잘 맞는다 그러면 그 얘기를 따르는 게 가장 좋아요. 안 그러면 그걸 못 본 것 같으네요. 그렇죠. 박사님. 그러니까 그걸 못 봤더라도 그러면 전기차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전기차 관련된 전문가 1등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SK이노베이션을 저는 계속 과거에 LG화학이 분사했을 때 70만 원에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팔아라 하시고 그냥 SDI로 그때 SDI 가시라고 40만 원, 50만 원 그잖아. 예. 그죠? 그러면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만 대형주 하고 싶으면 예. 팔고 예. 다른 거 다른 거 찾아서 가면 돼요, 그죠? 그런데 25만 원이니까 2만 원 빠지니까 10% 정도 아니지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예. 뭐 급락했는데 4%. 예. 예. 그래서 내려와서 사신 거예요, 최근에, 그죠? 예. 그러면 분사하고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벌써 이 주식을 분사하고 나와서 그래도 많이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면 그 어떤 전문가가 애널리스트가 뭐 좋다 그러면 분사하고 지금같이 너무 아직도 저평가를 했다 그러면 그 얘기도 홀로 사는 거지 그냥. 근데 저는 전혀 건드리지 말라고요, 개인 투자자는. 왜 그럴까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 있으면 세 종목이 딱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돈이 적기 때문에 기관들처럼 수천억을 굴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매덕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사면 집중적으로 가장 좋은 걸 하나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세 종목 중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 중에 세 개 사면 SK이노도 배터리 떼내고 LG화학은 벌써 떼내가지고 상장시키고 그러면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데 이걸 사야 이유가 없는 거. 이 SK는 정유회사잖아요. LG화학은 화학회사예요. 그럼 경기가 나빠지면 전부 다 실적이 나빠져요. 지금 실적이 다 좋았잖아요, 그죠?
그거 다 나빠져요. 그 본업이 만약에 자회사가 배터리 좋다더라도 본업이 나빠지면 전체가 나빠지는 거죠. 갖고 있을 필요 뭐 있어요? 그럼 SDI는 지금도 80만 원 갖다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럼 SDI는 배터리만 있고 소형 대형 배터리가 있고 제로 있잖아요. 그죠? 좋은 것만 다 갖고 있어요. 경기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뭘 사야 됩니까? 결론 나오잖아요. 이 간단한 주식은 간단한데 계속 SDI는 많이 올라갔어. 80만이네. SK이노베이션 25만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SK이노가 싸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주식 투자를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모르니까. 모르면 경기 관련된 주식은 사지 마세요. 앞으로 많이 좋아지고. 그럼 삼성그룹주도 있고 SK그룹주도 LG화학그룹이 제일 1등 그룹 어디예요? 삼성그룹주잖아요. 그럼 그거 사면 아무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고민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내려가면 더 사고 하시지 말고 올라가 본전도 말고 내일 파셔서 다른 걸 갈아타시든지 아니면 갖고 있다가 비중이 뭐 10% 얼마 안 되잖아요. 15%. 만약에 대폭락하면 20만도 깨지고 저는 18만까지 갈 거로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추가 매수 해가지고 뭐 길게 가면 이익은 좀 나겠죠. 그렇게 보시든지 분사하게 되면 이 왜 분사냐면 배터리 분사해서 그 LG화학도 분사해서 돈을 자금 조달하잖아요. SK 배터리 분사해서 내년이나 언제 상장시키면 돈이 뭐 10조 원, 20조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회사는 만약에 본업은 내 SK 본업인데 갖고 있다가 보면 정유가 경기 나빠지면 또 실적이 나빠지잖아요. 그럼 또 10만 원대 갈 거야 아마. 경기가 나빠지면. 다행히 좋아지면 좋지만 그죠?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제 얘기를 듣는다면 다 파시고 갈아타세요. 네. 줄까요? 시청자님, 네, 고민하지 말고 팔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예. 여전히 약간 미련이 남으시는 목소리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요? 다른 종목 어떤 종목 살까? 종목은- 라는 부분도 힌트만 주세요. 힌트만 전기차 배터리 가정 1등주 사시면 돼요. 전기차. 에코프로나 그 그건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이제 본인이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보세요. 네. 네. 또 저희 또 투자의 신에서 또 네. 추천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잘 예, 체크해 예, 보시길 예.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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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이노베이션까지 전화 상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지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34만 8천 건이 집계가 됐고요. 예상치였던 36만 건을 하회하는 수준. 지난주 37만 건보다도 감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필라델피아 연은 8월 제조업 지수 역시나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 나왔는데요. 19.4입니다.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부분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지금 올려주시고요.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서울전화 02-3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두산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야인개미님께서 최병훈 전문가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라시면서 올려주셨고요. 매수가는 2만 100원입니다. 비중은 10%고요.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두산중공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5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6% 하락입니다. 2만 원에 사셨으면 최근에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언제 들어가셨을지.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두산 중공업이 전체적으로 뭐 구조조정 끝나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친환경 관련된 테마처럼 막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올해 5월 달부터는 또 뭐 친환경과 수소도 있고 여러 가지 친환경 관련해서 쭉 올라오고 테마처럼. 근데 과거에 이 주식이 저 위에부터 계속 내려왔어서 2007년부터 조선시대가 끝났을 때부터 끊임없이 15만 원 내려와서 2천까지 간 거예요. 15만 원짜리 2천까지 내려갔어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일반 공부를 안 해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조선 철강 기계주 과거에 2010년까지는 이제 그나마 2010년까지 실적이 좀 있었는데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기 관련된 땅 파고 배 만들고 뭐 기계 만들어 가지고 공장 짓고 하는 시대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잠깐 먹고 나오겠다고 잠깐 해서 하면 물려버리면 만타작이 아니라 10분의 1타작도 나는 게 주식입니다. 벌써 15만 원부터 2만 원까지 였죠.
회사가 나빠서 계속 그 사업부 다 떼내고 막 떼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해서 구조조정하니까 올라왔는데 뭐 친환경 수소하고 뭐 한다니까 또 막 급등하고 실적이 나오냐고요. 수소가 지금 관련돼. 그러니까 테마예요, 그죠? 그래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움직였다 막 여기 거의 27%가 난리 났어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가격을 이렇게 올리면 하루에 급등하 올리잖아요.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명박사가 이것은 껍데기다, 테마다, 조심하라. 그러면 조심하라 그러면 당연히 지지선이 있어요, 여기에. 24,000 지지선이 있으니까 차트를 배웠으니 이거 하고 싶으면 24,000 가면 다 팔아야 되죠. 팔고 다시 안 사야 돼요, 지금까지. 파동이, 하락 파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모르잖아. 그럼 막 여기서 거래가 폭발하잖아요, 여기에. 거래가 폭발해서 사람들이 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27% 올려놓으니까 뭐 안 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못 사고 있다 내려오니까 다 사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런데 누가 팔았어요? 5월 하순 기간이 계속 팔았어요, 끝없이. 그러니까 그걸 개인이 계속 받아가지고 나중 되면 이거 또 다시 몇천 원 가면 어떻게 해요? 보세요. 오른쪽 하단 보시면 위에 제일 위에가 연두색이 개인이 산 거고요. 계속 사가지고 있죠. 안 팔고. 기관으로는 외국인 그냥 갖고 있어요, 그냥. 수매수 많지 않고. 기관은 끝없이 팔았잖아, 5월 달부터. 자, 그럼 최근에도 끝없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41만 주 팔고 외국인 150만 주 팔았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이 시가총액이 9조 9,921억 현재 10조 대 갔다가 지금 13조 대 갔다가 지금 그래. 13조 가려면 2조의 영업이익이 나와야 돼요, 기본. 2조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18년 하기 1조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그때. 순이익은 적자. 지금도 적자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만큼 고평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려왔다고 잠깐 2만 원 왔으니까 싸게 샀다고 생각하고 10% 샀다고 해도 사도 또 내려가잖아요. 만약 2만 원인데 난 이 3만 원 갔다 3만 2천 2만 원 싸게 샀네? 물려 있는 게 잠깐 물려 올라가겠지.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경기가 만약에 내년에 회복도 안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처럼 2010년도 실적 잘 나오고 계속 빠져가 2000원 다시 만 원 가고 15,000원 이하라고 2만 원 가고 5,000원 가고 하면 팔지도 못하잖아요. 엄청나게 위험한 주식을 산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꼭 일반 투자자들은 테마처럼 움직이다 안 하면 빨리 팔고 손절선 딱 정해서 나오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내일 전략 매도하고 나오셔서 이쪽으로 건너지 마세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계속 빠져서 이거 당연히 땅선까지 내려가 밑에 바닥 15,000까지 내려갈 걸로 보여요. 과거에 항상 내려갔는데 밑에까지. 이거보다 내려가죠. 장도 안 좋은데. 자, 그래서 전략 매도 견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실적에 아직 증명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테마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드렸고요. 손절 라인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매도 전략 체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상담은 저희 민돌님이 용기를 내셨습니다. 보람님이 말씀하셔서 한 종목 올려봐요 하셨는데요. 올려주신 종목은 프로텍이네요. 매수가는 26,350원입니다. 비중은 15% 가지고 있고요.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프로텍 오늘 2.58% 하락입니다. 26,6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래도 살짝 이제 아직 아슬아슬하게 수익권에는 계신 상황이네요. 근데 프로텍이 보면 최근에 한 몇 달 동안 5월부터 시작인가요? 한 2달 정도는 계속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에서의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혼날까봐 종목 못 올리겠어요 하셨는데 과연 이 종목 혼날 종목인지 특별히 살살 부탁드릴게요. 네, 살살인데 주식은 이제 잘못하면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네. 주식을 전혀 잘 모르면서 계속 사요. 돈이 조금씩. 이거 습관 들이면 큰일 납니다. 한 번 중독이 되면 주식은 평생 못 고칩니다. 중독은 남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 이런 것은 남들이 다 알잖아요, 가족들이. 그래서 알코올 치료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매매 중독이 딱 되면 누구한테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만약에 이야기할 때 이혼 당하게 남편한테 부인한테 했다가 와, 내 매달 깨먹었어. 그럼 이혼 당해, 그죠? 그래서 중독을 못 고치는 게 계속 사고 팔고 본전하려고,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괜찮은 정상적인 주식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반도체 장비의 생산 장비 업체죠. 반도체 장비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동안 이제 실적이 좋았다가 보면 내려와 있는데 많이 빠져서 올라갔죠, 지금은. 근데 전체 반도체 업황 메모리가 안 좋다고 하니까 삼성전자까지 급락하고 하이닉스도 35% 빠졌다가 하니까 다른 장비 업체는 줄줄이 코스닥도 빠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 이쪽에서는 건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많이 26,500원에서 28,000, 29,000까지 매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평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6,350원에 사가 지금 현재 손해는 아닌데 아주 간단한 데 샀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가 기준으로 보면 25,600원 정도를 깨지면 그 밑에서 계속 놀면 손절하실 정도 생각을 하고 사셨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는 위험한 구간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 때 추세가 반전됐을 때 오히려 28,000원 이상 이럴 때 사면 주식이 수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박스권 상단 왔을 때 이틀 뒤에 늦게 사신 거예요. 오늘 이제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지지가 반드시 오늘 저가 지지는 돼야 됩니다. 26,000원 되고 있으면 올라가면 다행인데 뭐 많이 빠졌으니까 그동안 안 가고 그래서 반등 여력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목표가가 전체 분위기 이 업황의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27,300원 가면 팔고 나오시고 다시 사고 싶으면 29,000 이상 갔을 때 사시는 게 좋다. 종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부드럽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민돌님, 오늘의 종가인 26,600원이 깨질 경우에는 손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목표가 27,300원입니다. 29,000원을 뚫고 좀 추세가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까지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부하기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름인 것 같아요. 또 윤우울님도 매수 의견도 함께 올려주고 계시네요. 다음 종목은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효성학을 네, 너무 고점에서 사서 그래요. 지금까지 온 것 같아서요.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38만 7천 원에 40%. 알겠습니다. 한숨부터 시작한 종목이네요. 효성화학 38만 7천 원에 40%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러면 더 높은 데서 사셨다가 여기까지 단가 내려온 건가요? 예, 조금씩 원래 40만 원부터 사서. 아, 그래요. 정말로 딱 그 예. 고점 부근에서 접근을 하셨구나. 네, 예. 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또 한번 32만 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숨 쉬시는 게 지지선, 이해가 2차 돼요. 지지선까지 무너져서 그러니까요. 앞으로 대응 방법하고 네.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 아, 알겠습니다. 네, 두루 궁금합니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학주 수고하십니다. 사셨죠, 그죠? 예, 예. 이 하학주가 이제 실적 좋다고 해서 사신 거예요? 실적도 괜찮고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그죠? 예, 차기 또 전망도 괜찮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만드는 회사인지 아세요? 화학에? 탄소 배출권도 좀 많이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뭐 특수가스 NF3도 있고요. 뭐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가 있으니까 실적은 좀 좋죠, 그죠?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이라고 PP, 이 스페셜티 이제 특수 이제 파이프 이 용도 이런 쪽 세계 1등이고 그런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특수가스라든지 이쪽 사업도 괜찮고 그 전체적으로 화학이 효성화학 쪽에 교주적응 하고 공장 증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자, 그런데 화학주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알고 있어야만 화학주를 할 수가 있어요. 화학주가 내가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 잘 모르시죠, 그죠? 그것은 화학은 경기 민감주예요. 들어보셨죠?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등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곳은 지금 코로나 중국에서 작년부터 이제 공급이 제한되면서도 이제 마진이 아주 좋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중국에 관련된 화학주들은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코로나가 해소되고 그다음에 경기가 부진이 아니면 공급이 정상화된다든지 경기가 부진하다면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화학주들은. 자, 그래서 지금 올해 7월 10일 날 고점을 찍었는데 이곳에 한번 순수화학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롯데케미칼입니다. 자, 롯데케미칼은 3월 2일 날 고점에서 33만, 지금 반타작 들라 그래요. 반타작 아니지만 지금 23만까지 왔어요. 33만이니까 17만 원 반타작이죠. 이제 30% 내려가면 반타작이에요. 끝없이 안 갔습니다. 그러면 3월 달 초에 중간에 롯데케미칼 안 갔기 때문에 화학주는 올라갈 때 팔 생각을 계속 해야 되지 사야 되면 안 되는 거죠. 3월, 4월, 5월 달에. 이것을 경기를 미리 알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단기적으로 경기 부진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화학주는 경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고는 고점 뚫지 않아요. 그렇다면 끝없이 빠져요. 이게 바로 화학주의 특징입니다. 롯데케미칼도 2010년 47만에서 15만까지 내렸고요. 3분의 1타자. 당연히 효성그룹도 화학주니까 다시 또 지자리까지 내려갈 걸 24만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죠? 아주 겁나죠.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많이 빠질 얼마까지 올라갈 거야, 회복할 거야. 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화학주는 업황 분석이 먼저입니다. 업황 분석 잘 안 되시면 화학주를 위해서, 화학주는 작년에 사야 된 거죠, 여름에. 제가 유튜브 달로 작년에 샀으면 그냥 3배씩 먹어요. 그죠? 바닥에 12만 원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 거는 물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일 절반을 파시는 게 가장 좋고, 제 의견은 지지선 다 깨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지선이 지금 오늘 깨지고 하단까지 왔는데 반등하면 다행인데 일단은 38만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닙니다. 15% 정도니까 절반은 일단 드러내고 20%, 40% 비중 많아요. 드러내면 20% 가지고 계속 뭐 반타작을 물렸다면 나중에 물타가지 해도 되거든. 경기 좋아지면 내년에 다시 좋아질 거로 보이니까. 그래서 일단 절반은 손절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일 다시 양봉 뜨고 다시 올라간다면 목표가입니다.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22평선이니까 37만 원이에요. 그러면 38만 7천 나의 단가를 고집하지 마시고 한 5% 정도까지 마이너스 손실이 줄어들면 그때는 절반을 꼭 손절하시고 저는 만약에 내일하고 다음 주 정도는 반등할 걸로 보이는데 그때 좀 절반을 드러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절가 32만 원입니다. 네. 종가 한 기준입니다.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네네. 그 효성학 뭐 삼형제 분들이 뭐 이렇게 빚을 뭐 3천억인가 이렇게 해서 갚았다는 얘기 뉴스를 접했는데 그거하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전체적 업황이에요. 산업이 경기가 나빠진데 뭐가 살아남겠습니까? 경기 민감주가. 우리나라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그죠? 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팔기 싫어, 손절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심리적으로. 거기다 보면 40% 가지고 만약에 반타작 나면 회복이 안 돼요. 그죠? 20%는 내려가면 나중에 물 타면 되지만 40%는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절반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경기 민감주는. 지금이라도 그래야만 대응할 수 있잖아요. 현금 들고 있다가. 그죠? 좋은 내용만 듣다 보면 고점에서 다들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반등할 거라고 실적도 좋은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손절선은.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내일부터 반등하면 다음 주에 36만 7만 원 정도 37만까지 안 갈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한 34만 5천 35만 정 10% 정도 올라오면 절반이 꼭 드러내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너무 많은 생각보다는 일단은 절반 정도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반 정도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힘내시길 네.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효성화학까지 만나봤습니다. 화학주들은 경기 민감주, 이 경기에 대한 분석, 업종에 대한 분석이 먼저라는 점도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야한 진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오늘 워낙에 또 시장이 안 좋았다 보니까 이렇게 진단해드리는 종목들마다 좀 하락폭이 좀 크기도 했고 오늘따라 또 전문가님의 목청도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담아서 제발 또 우리 같이 수익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담아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10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도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동방박사의 길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추천주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힘든 하루 목요일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최병훈 전문가님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자성님, 보람님 퇴근시키고 우리는 공부하러 가자 하셨는데 투자의 신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주미영님도 투자의 신 가자 열공하자 하셨습니다. 열공하시는 모든 분들 내일 수익 꼭 낼 수 있기를 바랄게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